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빈도순위 34위, 중학교 교과서 82위 단은 가족입니다. 확장단으로 핵가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핵가족과 핵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을 이루는 개별 글자 가와 족의 개별 한자 순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는 55위, 족은 83위, 중은 49위, 78위라고 했습니다. 먼저 집가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 우리 친구들이 익히 잘 아는 글자입니다. 집가라고 하죠. 집, 가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외에 집가자에는 전문가라고 하는 뜻도 있다. 전문가 할 때 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요. 우리가 음악가, 예술가, 작가, 소설가라고 할 때 가자가 집가자를 쓰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 가자에는 또 전문가들이 모인 그 집단을 학파라고 하는데 학파라고 하는 뜻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학파라고 하는 뜻을 갖는 단어, 예를 들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집단을 불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가짜가 어떤 학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교를 믿는 사람들, 유교는 공자가 창시하고 명자가 발전시킨 사상인데 사람 중심의 질서와 예의 범절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그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유가라고 합니다. 유가, 집가자를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노자나 장자처럼 무위자연, 사람의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고 자연에 맡기자라고 하는 자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집단을 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불가, 도가 이 세 개를 합쳐서 유불도라고 하는데 옛날 중국의 중심, 사상, 집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족자, 다음으로 족자 보겠습니다. 결의족이라고 합니다. 결의라는 말은 피부치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 다른 말로 일가, 한일자의 집가자, 한 집안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 집안 사람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더 많아지면 결의가 되고 또 이 사람들은 늘 무리를 이루고 있어서 무리라고 하는 뜻도 있다. 원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집가자와 족자의 한자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가자 위에 있는 이 모습은 지붕을 본뜬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면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집면입니다. 뜻은 집입니다. 그래서 한자에 이 글자가 있으면 무조건 집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집가자 아래에 있는 글자는 요 돼지 시자인데요. 어떻게 집안에 돼지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돼지는 옛날에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돼지 시자를 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 사람들은 이 가축을 집 밖에 두고 키우지 않고 집 안에 두고 키웠다라는 말입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집안에 돼지를 두고 키우느냐고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는데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지금도 중국 저 남쪽 지방 농가에 가면 거기는 집이 되게 이제 2층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에는 사람이 살고 아래는 가축이 있습니다. 돼지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그리고 소도 키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저도 이 집가자를 처음 보고 어떻게 이 가축 돼지가 더군다나 돼지는 좀 더럽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돼지는 굉장히 깨끗한 동물인데 사람이 가둬두니까 이제 깨끗한데 잘 수가 없어서 더러운 곳에 자지만 사실은 돼지는 굉장히 깨끗한 곳만 골라서 자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집안에 있다라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모습을 보고 그래서 집가자가 이렇게 집가자 안에 집안에 돼지 시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가에는 사람은 없지만 당연히 사람도 같이 살겠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같이 사는 그것이 집이다 라고 해서 집가자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족은 지금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화살 시자가 있습니다. 화살 시자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한 글자입니다. 깃발, 나부길, 언이라고 하는데 깃발, 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깃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주막 같은 데 이렇게 깃발이 걸려 있죠. 그 깃발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족자는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어떤 깃발 아래 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본뜬 글자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옛날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활을 들고 이제 싸우죠. 그 사람들을 나타낸 것이 이 족자입니다. 그러면 그때 싸운 사람들은 같은 마을 사람들이고 부족이겠죠. 부족, 시족. 그 사람들이 결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례족자가 어떤 깃발 아래 활을 들고 같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본뜬 글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글자 뜻을 가지고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풀이를 해보면 한 집에 사는 피부치라고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집에 사는 결례들 이렇게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의 자식들까지 합쳐서 가족이라고 한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족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말이 좀 기네요.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되겠죠. 그러니까 부부와 그 자녀들의 그 집단을 가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예, 그냥 우리는 한자 뜻을 가지고 한 가족, 한 집안의 피부치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또 그때 가족을 이루는 방식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의 단어를 제시를 했는데요.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혼인으로 이루어지죠. 전혀 남인, 혈연 관계가 없는 남과 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됩니다. 부부는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으로 가족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곳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혈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또 가족이다. 그리고 입양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입양은 혈연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집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부모 자식 관계로 등록을 하고 나서 그 키우는 것을 입양이라고 하는데 입양으로도 가족이 형성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입양 한자로는 드릴 립, 덜립, 기를 양. 다른 집안의 아이를 들여서 기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입양. 입양으로도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족의 확장 단어 핵가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핵가족이라는 말은 대가족의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대가족이라는 말은 큰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큰 가족. 자, 옛날에는 대가족이 많았는데 대가족은 아버지, 아들, 손자, 그리고 또 그 손자, 위로는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3대 또는 4대가 같이 한 집안에 어울려 사는 그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핵가족이라는 말은 핵자의 뜻을 알아야겠죠. 핵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핵은 씨앗 핵자입니다. 씨핵. 씨핵 중에서도 어떤 씨냐 하면 나무에 열리는 과일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는 해인데요. 해. 돼지 해자입니다.
돼지. 뭐 짐승이라고도 하는데 돼지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돼지 해자가 다른 글자와 어울리면 핵으로 발음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핵으로 발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글자의 발음이 핵이 되었고,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 가운데 중심 부분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 돼지 해자,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띠가 있죠. 예를 들면 범띠, 용띠, 돼지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 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연도에 태어나면 돼지띠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오면 이제 그것을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손질을 하는데 나무에 달아며 놓은 모습을 본뜬 글자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자는 사장에서 잡아온 멧돼지를 나무에 달아며 놓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 글자 해자가 핵으로도 발음이 되어서 다른 글자와 어울리면 핵으로도 발음이 된다. 해서 이 전체 글자가 핵이 되었다. 그럼 핵은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요즘 복숭아철인데요. 복숭아를 먹고 나면 씨앗이 남습니다. 안에. 요 복숭아처럼 씨앗처럼 생긴 것을 핵이라고 합니다. 핵. 그래서 복숭아처럼 이렇게 핵이 있는 과일을 우리는 핵과일이라고 합니다. 핵과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복숭아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자두, 호두도 있습니다. 호두는 우리 친구들이 먹을 때는 사람 뇌처럼 생긴 그 껍질로 된 속에 알갱이가 있죠. 이 부분을 먹는데 이게 어떻게 핵과일이 됩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호두를 우리가 이건 가공한 호두고, 나무에서 바로 호두를 따면 복숭아처럼 이렇게 끝에 또 과육이 한 껍을 더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복숭아는 끝에 과육을 먹고 씨앗을 버리는데, 호두는 끝에 과육은 버리고 안에 씨앗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뇌처럼 생긴 껍질 속에 있는 이 부분만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밖에 있는 껍질 부분은, 과육 부분은 이미 다 손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두, 호두, 복숭아와 같이 생긴 안에 큰 씨앗이 있는 과일을 핵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박은 핵과일일까요? 아닐까요? 수박. 당연히 핵과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복숭아 씨앗처럼 이 핵으로 이루어진 그 씨앗은 그 물체에서 가장 가운데 있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또 핵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만듭니다. 핵심할 때 핵은 씨앗 핵이고 가장 가운데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씨는 중요하잖아요. 씨는 또 알맹이라고 하는 뜻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핵심할 때 심자는 마음 심자인데, 마음도 우리 몸 속에 가장 가운데 있죠. 그러면서 중요하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마음 심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 핵자와 마음 심자를 합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핵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예, 아울러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핵가족은 이제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씨앗처럼 아주 핵심되는 부분만 있는 가족이 핵가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 밑에서 자식이 컸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자식이 크면 맏아들은 그 부모와 같이 살았는데, 결혼을 해도, 그럼 또 손자가 태어나면 손자까지 같이 살았는데, 이 핵가족은 그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다 커서 결혼을 하면 밖에 나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부부 둘 사람만 살겠죠. 그리고 있다가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까지만 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와 그 자녀들만 사는 가정을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또 다 크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분가를 하죠. 그러니까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미혼,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만 사는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핵가족은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사는 가정 형태를 핵가족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핵가족 하니까, 핵하니까 또 중요한 단어가,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개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핵폭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핵폭탄, 핵으로 만든 폭탄, 무시무시하죠. 자,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어떤 물체를 쉼 없이 분석을 해가면, 끝에 이제 원자라고 하는 물체가 나오는데, 이 원자도 또 핵, 그 가운데 부분에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자 핵이라고 하는데, 그 원자 핵을 가지고 만든 폭탄이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핵폭탄은 원자 폭탄 해도 괜찮고 핵폭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핵은 원자의 또 중심 부분인데, 원자라고 하는 그 물질이 워낙 작아서 거의 대부분이 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자와 핵은 거의 같은 개념을 갖는 말이다. 사실은 좀 다른데, 원자 속에 또 핵이 있는데, 원자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핵이기 때문에 원자폭탄이다, 핵폭탄이다, 이렇게 말한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탄핵할 때 핵자는 우리가 핵가족, 핵폭탄 할 때 핵과 같은 글자일까요? 다른 글자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같은 글자로 보이는데 사실은 좀 다른 글자입니다. 탄핵을 한자로 써보면 탄자는 활궁변에 호탄자를 씁니다. 단어라고 할 때 탄자입니다. 총알 탄자입니다. 탄이라고 읽고 뜻은 총알입니다. 총알을 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쏘다. 그리고 핵자는 아까 돼지 해변을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힘력을 씁니다. 자, 이 핵자는 집중조사하다는 뜻입니다. 조사 중에서도 집중조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핵자가 집중조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느냐 하면, 아까 왼쪽에 있는 이 해자, 돼지 해자라고 했고, 사냥해서 잡아온 짐승으로 나무에 매 달아놓은 모습을 본뜬 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 손질을 해서 우리가 이제 먹는 거죠. 손질을 할 때 뼈와 살 부분을 세세히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옛날에는 고기가 굉장히 귀했으니까 뼈에 고기가 좀 묻혀나가도 안 되잖아요. 자세히 보고 뼈와 고기를 구분해서 가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힘써 가른다라고 해서 오른쪽에 힘력자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중, 굉장히 자세하게 살피며 조사한다, 힘써 조사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핵이고, 그래서 이 글자가 집중 조사한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핵은 이제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탄자가 아까 총알탄, 총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쏘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집중 조사를 시작한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탄핵은 자, 어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집중적으로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그 행위입니다. 그것이 탄핵이다. 탄핵하면 이제 아무런 일도 못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고 하잖아요. 예,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 두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자, 마지막으로 연습 퀴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중 핵가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사는 가정, 2번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정, 3번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정, 4번 미혼의 세 자녀를 둔 가정.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가족에 대한 설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